급기야 이제 이 남성분이 자기 지인이랑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기 친구분들을 부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재미있는 이혼 썰 같은 거 없냐, 좀 자극적인 썰 없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그런 거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그런 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다른 남자를 만날수록 좋아하는 남편. 이 사건은 아무리 제가 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했던 사건, 그리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코리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혼 사건만 많이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뢰인분, 저한테는 좀 여자 의뢰인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갑자기 이제 누가 전화가 오시더니 잠깐 방문할 수 있겠냐 해서 오셨어요. 굉장히 잘 꾸며진 옷을 입고 오셨고, 나이로 봤을 때는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셨습니다. 근데 딱 봐도 잘 사는 분이야. 이게 좀 소위 말하는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부유해 보이셨고, 실제로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남편분도 심지어 이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부부가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결혼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변호사님, 남편이 이상한 성적 취향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네토라레, 네토리 해가지고 NTR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PD님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일본에서 유래된 건지는 네, 뭐 그 일본어더라고요. 일본어고 그걸 이제 영어로 바꿔서 흔히 NTR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야동이라든지 야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많고, 그게 뭐냐 모르는 분들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인이든 부부든 간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갖고 나와 스킨십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스킨십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불륜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를 좋아해.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특이한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내분의 남편도 그런 취향이 있으신 거야. 연애할 때는 잘 몰랐대요. 연애할 때는 뭐 이분들이 좀 길게 연애하시진 않으셨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상태로 결혼을 하셨어가지고 빨리 이제 선을 봐서 결혼을 하신 거라, 두 분이서 연애 때는 평범한 어떤 성관계를 보내셨던 것 같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그런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겨우겨우 부르는 걸 설득을 한 거지, 아내분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이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런 분들끼리 서로 이제 뭐 만나서 뭐 소위 말하는 관전도 하고, 아니면 그분들끼리 서로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나게 하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이제 이 남성분이 자기 지인이랑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기 친구분들을 부릅니다. 진짜 완전 야동이네. 네, 거의 이제 이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뭐 친구, 지인 뭐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분이랑 이 아내분을 관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당황스러워요. 그죠? 근데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과 되게 늦게 결혼을 하셨고 섣불리 이혼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변태적인 성행위, 변태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이제 찾아왔다, 뭐 이런 요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을 불렀어요. 협의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남편분을 따로 불러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NTR 성향이 있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한테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가져라 라고 제안을 했고, 아내가 처음에는 못 이겨서 그런 관계에 응했던 것이 맞다. 근데요 변호사님, 나중에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한쪽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이 한쪽 얘기만 들을 순 없지만 사실 이거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했고, 아내도 못 이겨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들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근처에 어디 식당 아저씨랑 하고 올게. 어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잘생겼어. 어디 헬스장 트레이너가 잘생겼어. 우리 골프 선생님 너무 괜찮아. 하고 와도 돼?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또 안 된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이상한 거 시켜놓고. 그러니까 점점 더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분은 물론 뭐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게 웃기긴 하지만 동네에 소문나고 싶진 않았대요. 근데 자꾸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실 수 없게 이제 소문이 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 사건은 부부한테 규칙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일단은 규칙 사유를 떠나서 우리 민법에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조 의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둘이서만 성관계를 가져라는 거고 이 한쪽에 다른 사람의 허락이 없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 민법상의 정조 의무가 이게 과연 깨진 게 맞는지. 왜냐면 남편이 허락하에 아내분이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가진 거고 그걸 다 오히려 장려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아내의 잘못이냐. 그리고 남편이 하라고 해서 아내가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게 과연 또 아내의 잘못이냐. 매우 혼란스럽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명확한 판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법이란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하는 만큼 이제 가사소송에도 이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꼭 예전처럼 고착화된 걸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더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만약에 두 분의 말이 맞다 하면 그래도 남편 쪽의 규칙 사유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안한 것도 남편 쪽이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끌고 간 것도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과연 두 분이 이혼하는 게 맞을까? 그냥 두 분이서 품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이 부부가 자식이 있었어요. 심지어 딸.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집에서는 그러지 마라. 막 집에도 불러요. 다른 남자를. 그래서 집에서는 그러지 마라. 두 분이 있어야 재밌으면 됐지만 그 딸은 무슨 죄냐. 그 딸도 왜곡된 성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사례가 흔한 거예요? 실제 판례들은 뭐 이런 사례까지는 제가 잘 못 봤지만 동성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과격한 성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태적인 성행위. 뭐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너무 선을 지나치면 좀 이혼의 규칙 사유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준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는 또 아내분도 원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분들은 결국 이혼 안 하셨습니다. 협의혼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두 분이서 서로 이해하고 제가 또 두 분만큼 천생연분이 없다. 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뭐 그런 거 영향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혼을 안 하셨고요. 뭐 그 뒤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연락은 오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극적인 썰들 제가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기대된다면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